모발 N 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모발의 두 번째 이야기, 원형 탈모를 포함한 기타 탈모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해주실 선생님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주대학교 피부과에서 근무 중인 최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킴스 피부과 원장이고 대한피부과의사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조학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연극영화과를 나왔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맨날 밤을 새고 막 공연을 준비할 때 학교 특히 남자 선배들한테서 막 많이 피곤하거나 힘들 때 원형 탈모가 생기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거든요. 그 원형 탈모 도대체 왜 생깁니까? 흔하죠. 되게 흔한 탈모인데 의외로 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네네. 흔하고 원형 탈모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어떤 그 원인이 딱 생긴다라고 밝혀진 건 아직은 없고요. 그래요? 네, 근데 다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네. 그 다른 어떤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처럼 네. 어떤 염증 세포라든지 그런 면역과 관련된 그런 세포가 그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모낭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 모낭을 손상시켜서 이제 그런 면역 반응 때문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유전적인 거라든지 유전적인. 아니면은 좀 과도한 스트레스 이런 거랑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단일 원인으로 네. 생긴다고 보기 좀 어렵고 네네. 그 원형 탈모가 잘 생길 수 있는 소인을 가진 분이 네. 뭐 유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면역 반응으로 인해 원형 탈모가 생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원형 탈모는 자연 회복이 된다고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선생님? 자가 면역의 이상 반응이 그 원형 탈모의 원인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자가 면역의 이상 반응을 정상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치료의 초점인데, 네. 그런데 한번 이렇게 활성화된 자가 면역의 이상 반응은 네. 어떤 상황이 되면 네. 다시 또 활성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활성화가 됐다면 그거는 또 원형 탈모가 재발이 된 걸로 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 치유되고 재발되지 않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원형 탈모는 자꾸 재발하는 게 참 안타까운 그런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원형 탈모가 왔던 사람들은 내가 또 다음에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이럴 때는 또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겠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의가 아니다 보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한 달이 건너서 대머리들이 주로 많이 발생한다. 우리 아빠는 아니지만 할아버지 때가 뭐 있었다. 요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는 이렇게 손주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탈모의 가족력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거든요. 100% 유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탈모의 종류에 따라서 다 그 가족력에 대한 거는 다르겠지만 네. 우리 가장 흔한 우리 대머리라고 하는 안드로젠성 탈모증을 본다면 네. 한 80% 정도에서 가족력이 있어요. 높군요. 그만큼 유전에 의한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대를 건너서 유전이 된다고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대머리, 아들도 대머리, 손자도 대머리 이런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에서 유전을 받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어머니 쪽에서도 유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젠성 탈모증은 오히려 목의 유전이 더 강하다고 되어 있어요. 와, 이거 의외인데요. 네. 이제 다른 탈모 중에서 원형 탈모가 예.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이제 불편한데 네. 원형 탈모증인 경우는 유전에 의한 게 많진 않아요. 가족력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원형 탈모 환자 중에서
가족이 원형 탈모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 예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왠지 그나마 한 달이 건너 유전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한테는 약간 절망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저희는 어릴 때 보통 남자들에게 대머리가 거의 있지 여자들은 대머리가 많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그럼 여성 탈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까지 돼야 이렇게 대머리라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여성분하고 이제 남성분은 조금 그 유전 패턴이 좀 다를 수는 있고요. 네. 그래서 여성분들도 안드로겐성 탈모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 여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남자에서 생기는 대머리와는 좀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남자분들은 그 앞에 이마 라인, 네. 이 헤어 라인이 뒤로 밀려나면서 M자가 만들어지고 같이 정수리가 빠지는 네.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이쪽 그 앞 이마선은 유지가 되고 네. 이 정수리 쪽이나 이 앞쪽 가운데 머리가 이쪽이 주로 빠지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좀 패턴이 다릅니다. 서양인들이 보통 소위 그 M자 탈모 말씀하신 그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M자 탈모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네. 그냥 M자로 태어난 그런 헤어라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네. 그 M자 탈모가 안드로젠성 탈모증의 한 타입이거든요. 네네. 진행되면 정수리도 빠지고 하겠지만 서양인에서 M자 탈모가 많은 이유는 그 유전적으로 네. 그 인종적인 그 차이가 있는 거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식이 습관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작용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린 나이에서 발생한 안드로젠성 탈모증 환자분들을 조사해 보니까 당뇨, 고지혈증, 복부 비만 이런 것들이 그 탈모가 없는 분들에 비해서 더 많은 그런 통계가 있나요? 통계를 본 그런 논문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서양인들의 그 육류 또는 탄수화물 위주의 그 식이 습관이 네네. 어떤 그 탈모를 더 악화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생각을 좀 하고 네, 있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나 출산 후에 이 앞쪽으로 그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 제 주위에 이제 동료 배우들이나 친구들도 좀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건 또 왜 그런지 너무 궁금해요. 다이어트라든지 출산 후에 이제 머리가 빠지는 거는 네. 그 휴지기 탈모증이라 그래서 네. 비교적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탈모증인데요. 다이어트를 이제 하시더라도 네. 적절한 그 음식 섭취를 하지 않고 많은 양의 체중을 단기간에 뺄 경우에는 휴지기 탈모증이 잘 올 수가 있고요. 영양소가 좀 많이 맞습니다. 부족하니까. 네.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하시더라도 네. 그 너무 과도하게 짧은 기간에 많은 체중을 빼시지 말고 그다음에 적절한 음식 섭취를 하시면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이러한 휴지기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출산 후에 빠지는 탈모증도 휴지기 탈모증 중에 이제 하나인데 대개는 출산하시고 한 3개월 후에 보통 그 탈모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 임신 중에 네. 그 여성 호르몬이 고농도로 쭉 체내에 유지가 되다가 출산과 동시에 이 여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머리가 한꺼번에 쭉 빠지게 되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탈모가 생기게 되는데 대개는 이제 출산을 하고 1년 후에 1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좋아지는 그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제 드물게 네. 이 휴지기 탈모증이 만성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1년 이후까지도 좋아지지 않고 쭉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저희가 여성형 탈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것과 좀 구별이 필요하고요. 네. 이제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제 탈모증이 치료 방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감별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뭐 조직 검사라든지 좀 더 정밀한 그런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오늘도 정말 유익한 정보 주신 우리 또 전문의 두 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첫 해보다 또 탈모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 유익하게 보셨다면 대한피부과학회 채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플리즈. 자, 저희는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